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캠핑 생활입니다. 요새 날씨가 많이 더워서 야외 활동이나 여행이 쉽지 않으실 텐데요. 오늘은 최근 새롭게 개방된 시원한 실내 여행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서울 한강변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 서울 한강의 상징과도 같은 63빌딩입니다. 63빌딩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텐데요. 최근 완전히 새롭게 오픈했다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63빌딩의 높이는 249m인데요. 1985년도에 완공돼서 2003년도까지 국내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63빌딩 본관 옆에는 예전 아쿠아리움 건물인 별관이 있습니다. 이것도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지은 지 40년이 된 63빌딩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함께 보실까요? 우선 현관 로비에 들어서니 한화 e스포츠단 우승 기념물이 보이는데요. 저는 잘 모르는 분야지만 대기업 본사 로비를 장식할 정도이니 인기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우선 찾아간 곳은 1층 아래인 GF층입니다. 신기한 물건이 있었는데요. AI를 이용한 관상을 봐주는 로봇이라고 합니다. 로봇 앞에 앉으면 얼굴을 인식해서 관상과 사주를 봐준다고 하는데요. 직업 하나가 또 없어지는 걸까요? 이곳은 새로 개방된 스카이 피크닉입니다. 60층부터 63층 옥상까지 완전히 새로워진 전망대인데요. 가격은 성인 27,000원이고 인터넷으로 미리 예매하면 10% 할인이 됩니다. 주차는 주말에 2시간까지 무료입니다. 이곳을 올라가려면 덧신을 신어야 하는데요. 신기하게도 기계에 발을 넣으면 자동으로 신발을 감싸줍니다. 전망대로 올라가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60층 전망대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 한강을 바로 마주하고 있어서 전망이 아주 좋았습니다. 서울에서 자주 보는 한강이지만 이렇게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보는 풍경은 새롭습니다. 육 60층에 도착하면 새로운 별천지가 펼쳐지는데요. 우선 입구부터 압도당합니다. 천장과 좌우가 거울로 되어 있어서 정말 넓어 보이는데요. 특히 바닥은 영상이 상영되는 디스플레이인데 그래서 덧신을 신어야 합니다. 원래 이곳에는 전망대와 미술관이 있었는데요. 오래된 시설을 완전히 새롭게 개선해서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재탄생했습니다. 63빌딩은 지금은 전국에서 20번째로 높은 빌딩이 되었지만 한강 바로 앞에 있고 근처에 더 높은 건물이 없어서인지 체감상 높이는 훨씬 높아 보입니다. 서울 중심 남산의 높이가 262m라서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인천과 북한 송악산까지 보인다고 하네요. 이 전망대는 사진 찍기 정말 좋은 포토스팟인데요. 세계적인 도시들은 대부분 이렇게 멋진 전망대가 있고 관광 명소화 되어 있습니다. 60층에는 몰입 상영관도 있는데요. 세계 각국의 도시를 마치 하늘에서 보는 듯 멋진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 넓지 않은 공간이지만 곳곳에 포토스팟을 만들어놔서 외국인들에게도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서울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63빌딩을 안 와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구경거리가 늘었으니 한 번쯤 오셔도 좋겠습니다. 스카이 피크닉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루프탑인데요. 60층에서 63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원래 61층에는 방공포 부대와 군시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근처 더 높은 건물로 이전을 했습니다. 루프탑을 올라가기 전에 가방은 사물함에 넣어야 합니다. 이곳이 바로 63빌딩의 옥상입니다. 옥상에는 넓은 헬기장과 높은 안테나가 있습니다. 어찌나 높은지 주변에 그림자를 만들어줄 건물은 없습니다. 옥상 주변에는 유리벽이 있어서 시선을 가리지 않아서 더 좋았네요. 이곳에 올라오니 서울이 360도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데요. 정말 멋졌습니다.
서울이 얼마나 넓고 한강옷도 얼마나 멋진지 서울 토박이인 저도 미처 깨닫지 못했네요. 옥상에서도 더 높은 계단 전망대가 있습니다. 계단 6개를 더 올랐을 뿐인데 느낌이 완전 달라집니다. 이 멋진 풍경을 보기 위해서라면 한 번쯤 입장권을 살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참 주변을 돌며 제가 아는 장소들을 찾아봤는데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인지 상당히 멀리까지 잘 보여서 금세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여러 다리들이 마치 장난감 같네요. 지금은 주변에 더 높은 빌딩도 생기고 방공포 시설도 더 높은 빌딩으로 옮겼다고 하네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주 짜릿한 경험이었습니다. 출구에는 기프트샵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만 찍을 수 있는 특별한 스티커 사진기도 있네요. 그리고 아마도 국내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카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카페 자리는 넓지 않지만 전망 하나만큼은 정말 최고네요. 서울을 이 정도로 내려다볼 수 있는 카페는 드물 겁니다. 이제 다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육산빌딩과 바로 붙은 넓은 별관이 있는데요. 이곳은 이번에 새로 오픈한 한화 퐁피두 센터입니다. 퐁피두 센터는 프랑스의 세계적인 현대미술관인 퐁피두 센터와 협업해서 설립한 국제미술관인데요. 원래 이 별관은 수족관이 있던 자리였는데 지금은 수족관을 철거하고 세계적인 미술관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곳에 있던 물고기들은 전국에 있는 한화 아쿠아리움으로 안전하게 옮겼다고 하네요. 입구에는 뮤지엄샵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퐁피두 센터와 협업하면서 기념품도 다양해졌습니다. 국내에서 보기 힘든 다양한 상품들이 많아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퐁피두 센터 입장료는 성인 28,000원인데요. 퐁피두 센터 입장권이 있으시면 스카이 피크닉 입장료를 30%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센터로 들어서면 넓은 카페가 있는데요. 육상빌딩 앞 정원을 바라보는 뷰가 인상적입니다. 이 카페가 꽤 인기가 있어서 자리 잡기 경쟁이 있다고 하네요. 한화 퐁피두 센터는 약 3,000제곱미터의 넓은 정시관인데요. 2개의 대형 전시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우선 이 갤러리부터 들어가 봤는데요. 시선을 압도하는 다양한 미술품이 여유로운 동선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대형 작품이 있었는데요. 피카소의 진품 작품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샤갈, 마티스 등 퐁피두 센터의 대표 소장품들이 쭉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술 교과서에서나 봤던 진품들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네요. 퐁피두 센터는 4년간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다양한 주제로 전시가 열릴 예정이라 국내 많은 미술 애호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미술관에서 작품들을 하나하나 감상하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1 갤러리는 관람객이 훨씬 많았는데요.
지금은 큐비즘을 주제로 역사적인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모처럼 열리는 퐁피두 전시회에 관심이 높아 보였습니다. 미술관 출구는 기프트샵으로 이어지는데요. 디자인이 예쁘고 독특해서 구매욕을 누르느라 힘들었네요. 퐁피두 센터를 나오면 고메 스트리트로 이어집니다. 이름 그대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요리를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이른 오전이지만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곳곳에 시원한 영상도 많이 있었고요. 예전에 왔었을 때는 좀 정신없고 낡았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환골탈태했습니다. 한식뿐 아니라 일식, 중식, 양식 등 선택의 폭이 아주 넓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한 건물 내에서 시원하게 이동하고 여러 가지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여름 여행지로 최적이었습니다. 고메 스트리트 옆에는 컬처 스트리트가 있습니다. 이곳은 국내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디자인 소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넓은 광장을 가운데 두고 다양한 소품샵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특히 이곳의 제품들은 쉽게 만나기 힘든 디자인과 독특한 상품 구성 덕분에 구경만 해도 즐거웠습니다. 집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거나 포인트가 될 소품을 찾으시는 분들은 한 번쯤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산빌딩 하면 떠오르는 파빌리온 뷔페도 새롭게 리뉴얼되었는데요. 여전히 인기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입장 대기 중이네요. 오늘은 무더운 여름에 한 곳에서 즐기기 좋은 육산빌딩의 새로운 시설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행객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